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뭐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아침에 일교차는 아직 심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27 남북 고위회담 이후에 뭐 훈풍이 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도 들고 벌써 북한에 이제 땅 사고 집 산다고 벌써 프레임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현실이 더 중요하겠죠. 조금 어렵지만 쉬운 용어로 잘 풀어주는 변호사님 계시죠. 저희 오비스트에. 저번 시간에는 종전자산평가란 주제로 갖고 불복 사례를 통해서 내 권리 내가 어떻게 찾아먹나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댓글 수도 많고요. 많이 당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어려운데 그래도 되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보통 당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저번엔 종전자산평가 불복 사례로 봤고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예,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예. 그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예. 이게 많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상 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그렇죠. 지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 입주한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조합의 사정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됐을 경우에 조합의 이유 때문에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된다. 통상적으로는 보통 몇 개월,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전 등기 자체가. 왜냐하면은 도시지정비법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또 이전고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분양받고 등기를 못 가져온 상태가 그냥 점유 형태네 그냥?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이전 고시가 있게 되면은 소유권이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재산권의 이제 완전한 행사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제한물권도 설정을 못 할 테고. 네. 그죠?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일반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냈는데 조합의 이유로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내가 재산권 행사를 올고지 다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라. 예, 그렇죠. 좋습니다. 어떤 사안입니까? 예. 최근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인데요.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구역 사례입니다. 이 구역에서 2013년 5월경부터 이제 그 수분양자들이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2014년경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2015년 뭐 6년이 돼서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약 그 입주 지정 기간 이후 한 2년이 지나서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던 것이죠. 한 2년 지나서 해주긴 해준 거고. 예, 해주긴 해줬죠. 근데 여기 지금 대본에 보면 재개발 조합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사정도 어떤 게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를 하고 입주를 하고 다 하면은 정상 절차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처분 인가가 관리처분 총회가 늦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전 고시가 늦어지거나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다 지연이 되는 거죠. 관리처분 총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 예를 들어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 총회 자체가 무산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관리처분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전 고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계속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부적인 사정들이 이제 로 인해서 이전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가 지연되면 아까 우리 김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그 온전한 소유권이 다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합니까? 예. 일단은 그 수분양자 입장에서 그 본인이 산 아파트를 예를 들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매수하는 것을 꺼려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매매 대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통상 아파트를 온전히 내 돈 다 주고 사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렇죠. 보통 그 담보 대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 담보 대출이라는 자체가 중도금 대출은 이미 실행이 됐잖아요. 조합원들. 조합원들. 예, 조합원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렇네요. 예. 하여튼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리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임차인의 경우에도 자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선뜻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고 또 임차인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 임차인들도 있는데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보증금의 하락이라든가 차임의 하락 이런 걸로 연결될 개연성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명시적으로 이제 판결한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보고 또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이제 활용기의 상실, 부동산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 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통 보나요? 예. 그리고 이번 사례는 얼마나 아까 2년이라고 했나요? 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등기가 입주 지정 기간 이후에 2년이 지나서야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이 사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기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 1년, 1년까지는 1년이 지나서야 통상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이후부터 또 계속 그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지연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최종 이제 입주 이후에도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또 이전 고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약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법원에서는 그걸 뭐 용어가 정확할 생각이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조합에서 1년 정도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기를 1년 정도로 본다. 입주지 기간 이후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결과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년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1년. 1년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부분을 인정을 했었던 근데 사례입니다. 그 손해배상 산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네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하락했는지 또는 시기적으로 불경기에서 하락을 했는지 뭐 되게 따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동부지방법원도 좀 자세하게 판시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런 손해는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이 법원에서도 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최근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보면은요. 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 구체적인 손해액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액수로 인정할 수 있다. 법은 뭔 말인지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법원이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감정이나 또는 산출하는 거를 법원에서 하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정했냐면은
해당 아파트의 면적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손해액으로 각기 잡았습니다. 소유한 면적 대비 몇 그렇죠. 퍼센트? 예. 그렇게 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했고요. 각 그 세대별로 따지자면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그 사이에 손해액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큰 돈이네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70세대가 이 소송에 참여를 그렇죠. 했으니까 각 뭐 전체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됐었죠. 예. 그러면 오늘 1년이란 유예 기간은 용인하는 기간이라 치면 그러면 1년 이상 지연이 될 경우에 지연이 될 경우엔 손해를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센트로라. 예,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소송을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만 이 사건에서 예, 한 가지. 예. 자, 일반 수분양자들이 등기가 지연되니까 이제 이게 정신적인 고통도 있다.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이제 내 소유권을 내가 온전히 행사를 다 못하니까 냈는데. 예,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사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예,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법원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면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머리 아픈 건 알겠는데 네.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받으면 아픈 거 다 낫는다 이거네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석이 볼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정리를 하자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일반 수분양자들이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특히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 2에 따라서 손해액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이 소송에서 좀 어렵습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실 본인들의 소유권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다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보셨죠? 오늘은 김정우 수석 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수분양자 이전 등기 지연 시 대응 방법이란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이 김변하고 우리 또 전세경 변호사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권리를 자꾸 주장해야 내 권리 찾아 먹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맥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네요. 예, 사정을 해야, 보통 일반적일 건 조합에서 사정을 하고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 정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법에서 용인한 기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 시청자 재개발 재건축에 그 수분양자들 분양받으신 분들 만약에 등기 지연이 잘 안 돼 등기가 빨리빨리 1년이 넘어도 본인 이름을 안 해준다 이러시면 저희 오비스 방송 자막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죠. 587-3500번 연락하셔서 우리 김정우 변호사랑 상담 받으시 바랬습니다. 자, 김정우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